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은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코너는 마켓나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벌써 상반기가 그러니까요.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하반기입니다. 시작이 예. 됐네요. 일단 뭐 금융시장만 놓고 봤을 때 상반기는 AI가 네. 가장 큰 화두였죠.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그쪽일 것 같아요. 하반기도 아마 AI. AI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 네.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 이야기 그간에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제 그런 메인 스트림에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 말고 그 틈새에서 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소재 부품 쪽에서 좀 아, 이렇게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네.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소개를 할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일본이 좀 강합니다. 아, 반도체 쪽 소재하고 부품 쪽은. 그래서 네네. 좀 일본의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뭐 소개를 해보는 그런 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 AI 열풍이 이제 뭐 산업에서 이제 개화기 이제 초입 네, 단계다라는 얘기가 많긴 네, 합니다만 그 관련 종목들 주가는 좀 빨리빨리 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사실 최근에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빅테크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을 이끌었다 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좀 네,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그 먼저 한번 예. 1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 한 주 동안에 11개 섹터 중에서 이제 각각 어떻게 움직였는가인데 기술주는 0.0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어, 약보합입니다. 네네. 우리 지난주 이제 월요일까지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하락해가지고 1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음, 들어갔다 하면서 막 이 뉴스들도 엄청나게 네네.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6%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한 주만 놓고 보면 좀 AI 관련된 기술주들은 좀 약간 음. 주춤했어요. 그리고 약간 매기가 좀 이렇게 순환하는 듯한 그런 흐름도 좀 잠시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AI 테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예. 그거를 지금 뭐 월가의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를 그렇죠. 팔아라, AI 이제 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네. 블룸버그가 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걸 보면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요, 여전히 한 9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주고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대해서. 예, 밀리면 사라, 뭐 이런 어, 이제 의견을 주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좀 이제 그 약간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영화 혹시 빅쇼트 봤죠. 보셨어요? 예, 봤죠. 거기 보면 이제 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해서 예, 숏배팅했던, 예. 그래서 이제 크게 한몫 잡으셨던 그 실제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 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기사를 나온 걸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헤지펀드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숏을 잡았다가는 큰일 났더라. 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네네. 계속 그 주식을 왜 살까? 음, 스토리를 사는 거다. 아, 그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 동안에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 양반이 보기에는 아직 엔비디아 스토리는 안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음, AI라는 이게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속에서 반드시 엔비디아 칩은 현재로서 보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엔비디아를 지금 내다 팔거나 뭐 그럴 음,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예. 네. 자, 그래도 기자님도 오늘 준비하신 게 어쨌건 그 반도체 맞습니다. 쪽에서 예. AI 쪽에서 틈새 예. 쪽을 찾아오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궁금해요. 일단은 그 서론이 좀 긴데요. 조금만 더 그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네. 갈게요. 우리 3번 차트 한번 볼까요? 3번 차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업종 지수라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 지수 있잖아요. 네네. 그 필라델피아 지수는 지금 퍼가 28배입니다. 음,
근데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반도체 지수의 퍼는 17배밖에 안 돼요. 어, 그 둘 사이의 갭이 거의 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네네. 합니다. 이 말은 뉴욕 증시에 있는 이런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그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올랐더라는 것이죠. 주로 대만 쪽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예. 올랐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만약에 뉴욕 쪽의 반도체주들이 좀 더 이렇게 주춤한 흐름을 보인다면은 아시아 쪽에 못 올랐던 그 반도체 군들이 예. 이제는 좀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 AI 쪽은 점점 더 반도체가 고도화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생산 라인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되어져 있는 생산 라인들이 필요한데, 네. 그 라인들은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아시아 쪽에 거의 다 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은 약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아시아 쪽의 공급망 네. 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가슴 설레는 이야기를 예, JP 모건에 있는 SAR 펀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 반도체 기업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좁혀져 나가는 과정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시아 쪽의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과정이겠죠.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네.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밸류에서 보면은 일본은 어쨌든 핵심적인 그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일본 거 없이는 좀 약간 이게 생산하기도 힘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이요. 예.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먼저 소개할 기업은 이비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부 들어봤어요. 예, 그 이비덴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기업으로 흔히 알려져 있어요. 패키지 기판이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어딘가에는 이게 고정을 시켜야 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고정시키는 그런 그 플라스틱 판형. 예, 우리 한번 먼저 4번 차트 네. 보기 전에 5번 차트 잠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비덴에서 만드는 주력 제품 중에서 왼쪽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해 보신 네. 분들은 아마 이런 거를 자주 이제 보셨을 텐데요. 예, 이런 어떤 그 반도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그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 기판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최근에 뭐 맞습니다. 유리 기판도 나오고. 예, 이따가 예. 제가 또 말씀을 유리 드릴 기판. 예정입니다. 예. 예. 일단은 이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4번 차트로 한번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사는 1912년도에 세워졌어요. 오래됐네요. 일본이 우리랑 이렇게 강제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렇게 회사가 세워졌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전자 부품을 만들었던 기업은 아닙니다. 전력 생산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 네네.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했던 기업인데요. 그렇게 잘 해 나가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계속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일 쇼크를 한번 2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력 생산하는 데 되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1970년도에 한번 사업을 완전히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전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네. 이게 전자 부품 쪽으로 그 다음에 세라믹 쪽으로 옮겨갔는데 그 5번 차트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자부품 사업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일반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역시 써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력을 공급
을 해주면서 그걸 연결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그 기판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동차 부분에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세라믹 그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디젤 네. 엔진에서 보면은 매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매연을 붙잡아주는 그 소재를 생산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비덴의 이 세라믹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상당히 그 압도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반도체 기판 네. 쪽에서 이비덴의 글로벌 점유율이 30% 가까이 돼요.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점점 이게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그런 류의 이제 반도체들이 커지고 좀 더 이렇게 고도화가 되어지면서 거기에 적합한 반도체 기판을 누군가는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상 이 회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기판의 상당 부분은 이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아, 지금 실제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이비덴에 되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어떤 걸 문의하나요? 공장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아, 돼요? 기판 쪽의 생산량은 좀 어떤가요?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게요. 그걸 왜 묻냐면은 엔비디아 쪽의 반도체 업황을 이비덴에 그 수주해서 돌아가는 그 생산량을 보면서 네. 알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엔비디아 칩의 상당 부분에 필요한 그 반도체 기판을 이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6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일반 그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하고 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어느 쪽이 AI용이에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좀 더 예. 고도화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가 한번 그 엔비디아 칩을 한번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보셨나요? 엔비디아 칩 실제로요? 예. 아니요.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세트 자체를 보면은 손 하나로 다 쥐기에도 좀 굉장히 크고 넓은 건데요. 이제 고도화된 이런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칩을 하나의 기판에 많이 심게 되고요. 네. 옆으로도 많이 심고 네. 위로도 심지어 뭐 병렬 직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중국계 기업 이런 쪽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꽤 높은 네, 거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AI 칩 쪽에서는 거의 이 회사가 상당한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UBS 같은 경우는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당분간 네. 여기서 당분간 한 2년, 3년 네. 그 정도까지는 이비덴 기술력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7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그 표로 설명을 했는데요. 2021년, 2022년의 매출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되면은 쿵 하고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죠. 이게 뭐 좀 중국 쪽에 사업이 좀 별로 부진했답니다. 아, 중국 쪽 예. 매출이. 세라믹 쪽에서 매출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작년에 좀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일반 그 PC 쪽에 네. 수요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번째 차트에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들이 예상을 한 거를 보시면은 네. 매출은 한 작년보다는 한 10% 가까이 늘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작년보다는 2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 가이던스는 이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게요.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올해 좀 하반기가 좀 그렇게 썩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뭐 경기도나 침체 얘기 예, 뭐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쪽은 아직도 수요가 좀 그렇게 빠르게 따라 붙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중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요소들이 또 이제 좀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그런 위험들 네. 이걸 다 두루두루 설명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매출 전망을 잡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약간 그 회사 그 특유의 좀 뭔가 좀 미리 몸을 사리고 있는 아, 듯한 그런 네네.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자체적으로 좀 예, 보수적으로 보는.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더 돌파구를 마련할 건가라는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앞으로 이제 큰 물결이 오는 그런 쪽에 올라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8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비덴에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AI용 반도체 기판을 네.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여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순이익은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 때문에 순이익은 좀 약간 그럴 수 줄어들더라도 있겠네요. 매출 부분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 1.5배, 지금 한 4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6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회사가 바라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 제품들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네.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PC나 뭐 그다음에 AI 같으면 서버용 이런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해야 될 텐데 두 가지 면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AI용 그 데이터 센터는 아직도 초입에 가깝다라고 네. 이야기들을 하죠. 네네. 미국 쪽의 수요가 일단 가장 먼저 불붙고 있는데 네.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내후년부터서는 계속 늘어날 그런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AI 관련한 또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이야기들을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그 PC들 모델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봤던 애플의 스마트폰도 앞으로는 AI 폰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럼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런 이제 그 PC용이나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 수요도 꾸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네네. 자, 그럼 이제 9번 차트가 이게 9번째 차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칩입니다. 이게 이게 드디어 예, 엔비디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이 이제 이비덴의 제품이 쓰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보면 뭐 SKC를 비롯해서 왜 네, 최근에 맞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도 예.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런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좀 더 심해질 거다라 그러게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그 PC나 모바일용 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싸게 많이 공급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크게 먹을 게 없다라는 네.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쪽으로 더 옮겨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런 어떤 AI용 기판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약간 위로도 이렇게 막 그렇죠. 쌓인다고 예, 예,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3차원 구조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보면 기술의 고도화라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부품 쪽에서도 그걸 쫓아가줘야 되는데 네. 이 시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기업 몇 군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기업이 손꼽힙니다. 아. 여전히 뭐 조금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제 이런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5년, 6년을 내다본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아, 그렇죠. 이게 지금은 10번째 차트 보시면 이 10번째 차트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인텔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유리기판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냐면은 기존에 이제 기판 소재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은 표면이 되게 암만 예쁘게 만들어도 표면 자체가 좀 까칠까칠하고 그래서 미세 공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에는 어쩔 수 없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열에 약한 부분들은 점점 더 많은 반도체 칩이 거기 위에 올라가게 되다 보면 앞으로 점점 이제 열을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갈 텐데 거기에 비해서는 유리라는 소재는 일단 미세 공정이 수월하고 그렇죠. 이제 그 표면이 이제 매끄럽고 그다음에 열에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만 공정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까다롭나 보네요. 양산 체제로 이게 수월하게 넘어가려면은 네.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그렇고요. 인텔은 일단 이 부분에서 좀 가장 뭐 앞서 있고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소재가 바뀌게 되면 이게 또 한 번의 어떤 세대 교체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비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회사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장래 성장을 위한 R&D 부분에 이 유리기판 부분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술 쪽 어떤 기술 탐색에 들어갔다라고는 하는데 그 말인즉슨 R&D 단계에서 이제 초입을 이제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리기판도 기존의 어떤 기판에서 공정 단계가 4개, 5개 정도만 추가가 되어진다고 해요. 뭐 네. 15개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한 4-5개만 추가가 되는 거라서 아마 이비덴의 그 오랜 세월의 그런 어떤 기술을 감안하면 실제 어떤 수율을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실제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이게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부품 쪽도 이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도태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준비들을 반도체 부품 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틈새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서 규모는 작지만 네. 강한 기업들은 더 강해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주가는 어때요? 예. 아니 투자자들이 네. 또 이런 걸 빨리 알아가지고 네. 또 샀으면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지 사실 궁금하네요. 주가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11분 차트를 보시면 예. 앞에서 계속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예. 하고서는 11분 차트 보시면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비덴 계속 올해 들어서 연초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많이 쭉 떨어졌네요. 미끄러졌어요. 예. 그러다가 미끄러진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뭐 이게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업황 쪽에 영향을 좀 받는다. 중국 쪽 매출 영향. 그다음에 예. 그 반도체 기판들이 굉장히 이제 2022년까지만 해도 그걸 못 구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좀 생산이 늘다 보니까는 기판 자체의 가격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는데요. 네. 5월부터서 이렇게 주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한 30% 가까이 위로 올라갔는데 이때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그때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보면 한 1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커버하고 있는데 13명은 매수, 사라라는 의견이고 2명 정도가 보유, 네. 뭐 중립이겠죠. 목표가 평균은 앞으로 뭐 15%, 14에서 15% 정도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주가보다는 그런 좀 큰 흐름에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를 좀 뭐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소개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뒤에 있는. 그래도 준비하신 또 예, 다른 기업 있잖아요. 틈새. 예, 빨리 해야겠네. 네. 12번 차트 바로 갈게요. 이게 후지미라는 기업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후짐이요? 예. 아니요? 예, 후지미 인코퍼레이티드라는 게 회사의 풀네임인데 네. 이 후지미라는 기업은 웨이퍼 아시죠? 그 네네. 반도체 그 동그란 판, 그 웨이퍼 연마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뭐 또 이제 그 기판, 회로 기판 이렇게 새기고 난 다음에 그 표면을 또 이제 매끈하게 만들 네. 때도 역시 이게 연마제가 들어가는데 주요 고객은 타이완에 있는 그 TSMC. TSMC.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후지미도 엔비디아 밸류 체인인데요. 밸류 체인으로 네. 묶여요. 이쪽 말고도 뭐 인텔이나 시네츠라는 그런 이제 기업들한테도 주요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후지미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지난 한 20년간 놓고 보면은 연간 설비 투자하는 게 20억 겐이 안 돼요. 연간으로 뭐 많이 하는 한때가 한 20억 겐 정도고 네네. 어떤 때는 뭐 한 몇억 겐 정도 하다 말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네요. 그냥 뭐 기존의 어떤 설비들 이제 수리 정도 하는 그 정도였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2026년까지 일본 현지 그다음에 미국 타이완에다가 새로운 설비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150억엔 투자 계획을 내놔요. 갑자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회사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그렇죠. 역대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2억엔 예, 정도다 150억엔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네. 양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2028년까지 이거 포함해가지고 총 550억엔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많이 올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지정학적 영향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주요 국가들이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핵심 라인들을 자국 안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타이완 실제 주요 고객 바로 옆에다가 이제 새로운 공장들을 좀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후지미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지금 작년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5천억 불 정도 그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30년쯤에 가면 그냥 1조 달러를 상회할 거다라고 봐요. 후지미 측에서 예, 보기를.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중장기 계획에 네. 있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계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봐도 이게 자율주행으로 앞으로 어쨌든 갈 거다. 그렇죠. 결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네. 옮겨갈 것이고 그러다 네. 보면 자동차 자율주행도 반드시 어느 지점까지는 한계가 있다더라도 그걸 일단 넘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더 갈 텐데 그 자율주행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크게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답니다. 기존에는 뭐 10개 정도면 대충 했는데 네. 그보다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부분에서의 어떤 반도체 수요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반도체에서 그만큼 이제 공정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연마제 수요도 더 많이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14번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열심히 투자해서 이제 생산 라인 많이 늘려가지고 2029년 되면 연 매출을 한 950억엔으로 지금이 한 2배 수준으로 늘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후지미 자체 경영 목표는 자기들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하여간 되게 시장을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나 뭐 이런 주요한 어떤 반도체 회사들은 이렇게 전망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좀 그 틈새에 있는 이런 근데 핵심적인 그런 소재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시각을 혹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더 나름의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웨이퍼 연마제도 진입장벽이 높아요? 많이들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연마제. 예. 전에 우리 뭐 그냥 머릿속 생각을 뭔가 예. 이렇게 갈아내고 이런 게 아닌가 보네요. 예,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어. 그러고, 거기에 뭐 초고순도,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간 그 소재를 가지고 그걸 적절히 배합을 잘하고 또 해야. 뭔가를 첨가를 해야 정말 이렇게 원래 기능에 훼손이 가지 않는 그렇겠네요. 원하는 목적의 어떤 연마만 할 수 있는 연마제를 그러네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네. 뭐 이걸 쉽게 만들었으면 중국 애들 벌써 다 만들었겠죠. 그러네요. 값싸게. 예. 15번 차트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이게 후소화학에 대한 언급만 간단히 네. 할게요. 후지미가 만드는 연마제의 원재료는 다 네. 이 후소화학에서 가져옵니다. 아. 그 연마제 원재료 시장에서는 후소화학이 거의 그 독점적인 위치, 원재료를 예, 하면, 예. 그러니까 연마제 만들 때 필요한 네. 그 원재료를 여기 후소화학에서 만들고 네. 그 시장에서는 후소화학이 거의 모든 걸 다 그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결정력은 항상 이쪽 기업은 시장만 좀 더 열리면은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 모든 걸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 오늘은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네.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네. 이런 기업들 또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 일본의 그런 예. 중소형 기업 중에서 뭔가 틈새를 네.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해 주셨네요.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